이번엔 전일 특징주와 금일 관심주 코너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뵙고 이제 뵙는 건데 네. 지난주 월요일에 한국조선해양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도 좀 많이 흘러내리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 잠깐 리뷰를 해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도 조선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죠. 네. 지금 현재 뭐 해운주라든지 조선주 같은 경우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건 뭐 추세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현재 지금 배가 부족하고요. 배를 가장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수주 소식들이 들려오고 이런 것들은 수주가 한번 들어오면 그 조선업의 특성상 몇 년 동안 이 이익이 계속해서 영위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리고 지금 14만 원이라는 직전 고점을 뚫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심 계속해서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계속해서 홀딩해봐도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전일 특징주 좀 보면요. S-오일이 어제 깜짝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좀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극 매수 시점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일회성 이익이었다라면서 매도 의견을 낸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쓴 기업이 몇 개 안 되죠. 네. 호식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만 어제 S-오일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그러니까 증권가 예상의 2배 정도 되는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수출 품목하면 반도체를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반도체와 서로 어깨를 겨루고 있는 게 화학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품목 1, 2위를 서로 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게 반도체와 화학 제품인데요. S-오일 같은 경우 석유 화학 제품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출 실적이 달성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제 마진인데요. 우리나라가 그 원유를 생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 그러니까 정제된 기름이라든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란산, 그러니까 중동산 원유를 수입해서 중동산 원유의 특성이 화학 제품을 뽑아내기 좋은데요. 이런 것들을 정제해서 재수출하는 그런 것에 굉장히 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S-오일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개선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이런 것들이 뭐 일시적이냐 아니냐라는 논쟁보다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세계 경제가 활성화 단계에 지금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1분기 물론 그 기저효과에 따라서 18%라는 어마무시한 실적을 달성했고 2분기에는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중국이 현재 지금 경제 회복세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철강주들도 상당히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철강, 정유, 화학 이런 섹터에 대해서는 중국발 모멘텀으로 인해서 앞으로 당분간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주식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S-오일이 꿋꿋하게 양봉을 세워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전일 특징주이기는 합니다만 오늘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주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지수 1% 이상 하락하면서 3,200선 아래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 안에서도 힘을 지켰던 S-오일 특징주로 한번 봤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경제 재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계속 나오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신희섭 소장께서 카지노 관련주들을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카지노 관련주와는 좀 별개로 이건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접종을 맞으신 분들이 접종을 맞은 이후에 그러니까 2차까지 접종을 맞고 2주가 지나면 면역 항체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 분들에 한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 2주 면제하겠다. 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맞으신 분들,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겠다라는 것보다는 국내 어떤 백신에 대한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국내 백신을 맞으신 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카지노와는 좀 별개죠. 카지노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백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국내에서 마음만 먹으면 백신 맞으셨다라면
해외여행 다녀오실 수가 네.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 앵커께서도 좀 그렇죠. 해외여행을 막상 열어놓긴 했습니다만 자유여행을 가느냐 단체여행을 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조금 단체여행 쪽에 선호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검증된 지역의 숙소, 검증된 지역의 관광지, 물론 자유여행을 뭐 젊은 층들은 선호합니다만 자유여행 가서 괜히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단체 여행을 일단 불편하더라도 일단은 나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나가고 싶으니까. 예,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면 거기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하나투어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뭐 다양한 노란풍선 이런 뭐 여행사들이 줄줄이 상장이 돼 있죠. 하지만 업계 1위는 하나투어고요. 하나투어의 점유율들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투어가 한 분기당 300억씩 적자를 시현하고 있고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도 약 분기당 100억씩 적자를 시현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의 자가격리가 풀리게 된다라면 일시적인 억눌렸던 수요들이 분명 폭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오늘 시장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당장 뭐 여행을 5월 5일부터이기 때문에 백신을 지금 고령층분들 위해서 맞고 특수계층만 맞고 있기 때문에 대중까지 내려오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다소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오늘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뉴스가 또 어제 장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확한 워딩이 나오지 않았고 정확한 워딩은 장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나투어 같은 경우 이러한 워딩에 의해서 발표가 내릴 가능성이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여행을 여러분들이 떠나시고 싶으시건 아니건 간에 시장에 있어서 오늘 관심은 여행 관련 섹터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여행 섹터도 나눠야죠. 앞서 제가 이제 미국 시장에 올랐기 때문에 카지노를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 카지노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어폐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아웃바운드, 소위 말해서 모집을 해서 밖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모두투어, 노란풍선 등 그리고 비행기까지 이제 항공주까지 예,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 충분히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이 자가격리 면제라는 이제 워딩을 받게 되면서 항공주, 뭐 여행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탑픽으로 하나투어를 이야기해 주시네요. 차영주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